이 세상에 내가 못 견딜 추위는 없어. 라고 자부하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에서 자란 제가 한국의 겨울을 두려워할 리가 없었죠. 이것이 제 마지막 자만심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도시에서 살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매년 겨울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폭설은 기본이고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살았죠. 근데 말이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도 모르고 시작한 이번 한국 여행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카고의 혹한을 이겨낸 저는 한국의 겨울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걸,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건 제 절친한 친구 사라의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사라가 한국의 겨울 길거리 음식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클레어, 너는 꼭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봐야 해. 특히 호떡 말이야. 각 구워낸 호떡 한 입이면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모든 겨울이 무색해질 거야.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을 리뷰해온 제가 아직도 놀랄만한 맛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죠.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한국의 겨울 길거리 음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영상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달콤한 꿀이 흘러내리는 호떡, 바삭한 겉면 속에 팥황금이 가득한 붕어빵, 뜨끈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군고구마의 노릇노릇한 겉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행 티켓을 끄는 이유예요. 짐을 싸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옷이었습니다. 시카고의 추위에 단련된 저는 평소 입던 패딩 점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롱패딩을 추천했지만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네요. 인천행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게 물었어요. 롱패딩은 챙기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시카고 사람이에요. 한국 추위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때 그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추위를 과대평가한다고만 생각했죠.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저의 첫 여정이 시작된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겨울은 어떤 맛과 이야기로 저를 맞이할까?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전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공항 입국장을 지나는 동안 오히려 더웠거든요. 시카고에서 입고 온 패딩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자만심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자동문이 슉 하고 열렸는데 칼날 같은 바람이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동시에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시카고의 추위는 몸을 웅크리게 만들지만 이건 달랐어요. 말 그대로 칼날 같은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의 말이 떠올랐죠.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짧은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장갑을 벗자마자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카고에서 쓰던 장갑이 마치 종이처럼 무용지물이 됐죠. 그때 택시 승강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주복 같은 롱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제 재킷은 마치 종이처럼 무력했거든요. 택시기사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얇게 입고 오셨구나. 한국 겨울 어때요? 너무 춥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카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미 제 코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시카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그 맑은 하늘이 이렇게 매서운 추위를 품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마치 아름다운 포장 속에 숨겨진 작은 비밀 같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과연 길거리 음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날씨에 누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시내로 들어설수록 제 의문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거든요. 정체가 궁금해지더군요. 어떤 곳에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또 어떤 곳에선 고소한 향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택시기사님의 설명이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저기 보이시죠? 호떡 파는 곳인데 이맘때가 제일 맛있어요. 추운 날. 길거리 음식이 더 맛있는 건 한국의 겨울이 비결이에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하는 걸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이겨내야 할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매서운 추위가 특별한 맛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길거리 음식이겠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피어오르는 저 하얀 연기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맛있는 비밀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모든 겨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된 거죠. 시카고의 겨울 전문가였던 제가 이곳에서는 겨울 초보자가 되어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수업은 바로 이 칼바람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겠죠. 제 앞에 펼쳐질 겨울왕국의 비밀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던 한국의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죠. 그런데 거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롱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 사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검은 롱패딩이었어요. 푸드 블로거로서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패션 강국. 한국이 맞나? 시카고에서는 영하 20도에도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패션을 고집하는데 여긴 마치 거대한 펭귄 군단 같았어요. 그래서 전 제 뉴욕 디자이너 브랜드 패딩을 입고 살짝 우쭐했었죠. 그런데 그 우쭐함은 단 10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칼바람에 제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거든요. 디자인은 예쁜데 바람 한 점 막아주지 못하는 제 패딩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신기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칼바람이 불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반면 저처럼 일반 패딩을 입은 외국인들만 하나같이 덜덜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젊은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행 오셨어요? 그렇게 얇은 패딩 입고 있다가 감기 걸리시겠어요. 여기선 스타일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고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처 의류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요즘 외국인들 많이 오시는데 다들 처음엔 롱패딩 싫어하시다가 결국 사가세요. 직원이 권해준 롱패딩을 입어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건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동식 난로를 입은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롱패딩은 단순한 겨울옷이 아닌 거리의 생존 전략 도구였던 거예요. 새로 산 롱패딩을 입고 거리로 나서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골목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속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죠. 이제야 한국의 겨울거리를 제대로 즐길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롱패딩 군단 속에 숨겨진 개성들이었죠. 화려한 스카프, 독특한 모자, 다양한 신발과 가방까지 저마다의 스타일을 뽐내고 있더군요. 이제 저도 이 거대한 롱패딩 군단의 새로운 일원이 됐네요. 진정한 여행자는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롱패딩은 단순한 옷이 아닌 한국의 겨울을 이기는 지혜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겨울을 제대로 즐길 준비가 됐어요. 이 따뜻한 롱패딩과 함께라면 어떤 맛있는 모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제가 오늘의 교훈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의 겨울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속에 숨겨진 지혜와 따뜻함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이 매력적인 겨울왕국의 진짜 매력에 푹 빠지게 될 테니까요. 하남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길,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맛있는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향기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호떡 갓 구운 호떡 드세요. 외침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이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말이죠. 궁금증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이 추위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줄 서게 만드는 호떡의 매력은 뭘까?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노련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철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마법 같은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죠. 지글지글 뜨거운 철판 위에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철판 위에서 춤추는 듯한 호떡만이 제 눈앞에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호떡을 제 손에 건네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저의 인생 겨울 디저트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바삭하고 따뜻한 겉면을 지나 달콤한 시럽이 제 입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영어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빙그레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시나몬 향, 설탕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춤추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행복이자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따스함이 순식간에 추위를 녹여버렸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칼바람 속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한 입 또 한 입 베어 물수록 제 마음속에서 작은 온기가 자라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 작은 난로를 켜놓은 것처럼요.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호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지친 직장인의 얼굴에 잠시나마 피어나는 미소,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 이 작은 호떡 하나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문득 시카고가 떠올랐어요. 그곳에 겨울 간식이라고 해봐야 뜨거운 커피나 코코아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 남대문 시장의 호떡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비법이자 작은 행복이었어요. 할머니의 호떡 한 개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매서운 칼바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추위가 있었기에 호떡의 따뜻함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시카고의 영하 20도보다 무서웠던 서울의 칼바람이 이제는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죠. 오후떡의 달콤한 여운이 아직 입안에 남아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눈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낭만적인 순간도 잠시 눈과 함께 찾아온 칼바람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고 저는 거의 빙하시대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몸을 녹일 곳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코끝을 스치는 특별한 향기에 이끌려 그 향기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작은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역시 이 맛에 살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선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따뜻한 어묵 국물 한 모금 마셔봐요. 몸이 얼어붙었겠네. 저에게도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마치 내 딸을 걱정하는 것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받아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니 순간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제 몸속에 작은 태양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국물에 떠있는 어묵 한 조각을 건져 먹어보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거기에 국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포장마차 앞에 줄을 서는지. 단순한 허기가 아닌 마음의 양식을 채우러 오는 거였어요. 이 환상적인 맛의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이 뭐 있나? 매일 아침 정성껏 우려낸 국물에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시카고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느껴지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죠. 가격은 3,000원 남짓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값비싼 음식보다 소중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어묵 국물을 마신 게 아니라 한국의 겨울이 가진 특별한 따뜻함을 배웠어요.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뜨거운 이곳에서 새로운 의미의 겨울을 발견했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의 겨울을 이기는 방법은 따뜻한 어묵 국물 한 모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스한 마음 한 줌에 있다는 걸요. 차가운 바람이 불수록 더욱 따뜻해지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겨울의 매력이 아닐까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서울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순간 반가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클레어 많이 기다렸지? 퇴근하고 달려온 친구 미나가 미스터리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클레어, 이제 진짜 한국의 겨울 비법을 알려줄게. 찜질방에 가자. 찜질방? 그게 뭐야? 궁금해하는 제게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곧 알게 될 거야. 근데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특별한 세계가 펼쳐질 테니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됐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오렌지색 잠옷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마치 어떤 비밀 조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들어선 곳에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쪽에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방들이 줄지어 있고 다른 쪽에선 사람들이 마치 해변가처럼 편하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워 보이는 건 황토방이었습니다. 미나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진짜 한국식 힐링을 시작해볼까? 황토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용광로 안에 들어온 것 같은 열기가 저를 덮쳤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해변에서 일광욕이라도 하듯 평온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코까지 골며 주무시고 계셨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5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황토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묵직했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찜질방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게. 이거 먹어봐. 처음엔 의아했어요. 땀을 쫙 빼고 나서 달걀이라니.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겉은 쫀득하고 속은 고소한 황금빛 노른자, 거기에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의 조화라니. 순간 시카고의 모든 미슐랭 레스토랑이 부끄러워질 것 같았죠. 이런 맛있는 조합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찜질방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비밀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건으로 양을 만드는 기술부터 황토방 속 최적의 자리 잡는 법까지 찜질복을 입은 채로 TV도 보고 만화책도 읽고 때로는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는 이곳의 묘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한국인들 정말 천재 아닌가요? 이런 완벽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내다니. 시카고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집 아니면 카페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평등이었습니다. 비싼 옷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찜질복을 입고 맨발로 걸으며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직업도 나이도 잊은 채 그저 따뜻한 겨울 하루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겨울을 제대로 즐기려면 찜질방은 필수 코스라는 걸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수록 이곳의 온기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니까요. 여러분도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신다면 꼭 찜질방을 방문해보세요. 분명 저처럼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처음부터 황토방에 도전하지 마세요. 전 아직도 그때의 뜨거운 충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덕분에 한국의 겨울이 주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발견하긴 했지만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매력에 빠져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온다는 설레임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시장은 명절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해 보였어요. 그때 우연히 들른 전통시장에서 한 할머니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듯 지켜보고 있자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볼래? 그렇게 저의 특별한 설날 수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발전해 나갔어요. 김치전을 부치다가 실수로 뒤집기에 실패해서 엉망이 됐을 때도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내가 처음 전 부칠 때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 할머니의 손놀림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반죽을 젓는 순간부터 식용유를 철판에 두르는 타이밍까지. 모든 동작이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완벽한 안무 같았습니다. 특히 전을 뒤집는 순간의 그 손목 스냅은 올림픽 체조 선수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죠. 어느새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누군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또 다른 분들은 파이팅을 외쳐주셨죠.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전을 뒤집는데 성공했을 때는 마치 작은 운동장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을 부치며 할머니는 설날의 풍습도 들려주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야기 덕담을 나누고 윷놀이를 하며 보내는 즐거운 시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설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며 나누는 대화,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정. 한국의 명절 음식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매개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할머니는 제가 만든 전들을 예쁘게 담아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타지에서 온 낯선 외국인을 딸처럼 가르쳐주신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거든요. 할머니와 함께한 그 특별한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 추억이 되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들이
제 마음속에 특별한 겨울 추억으로 남았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이 새겨질 거예요. 서울에서의 특별한 겨울 여행이 끝나가지만 제 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목적지는 바로 부산입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항구 도시. 부산에서는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추천해 주실 만한 부산의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